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감정 싸움에서 깔끔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싸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뒤틀어질 때가 있죠.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족에서도 친척, 형제, 자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싸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해받아서 감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잠깐 실수를 해서 내가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잠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를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실수와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감정 싸움까지 일어날 정도로, 감정이 상할 정도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 왕왕 있죠. 자, 이런 감정 싸움에서 깔끔하게 삽시다. 깔끔하게 합시다. 깔끔하게 삽시다. 깔끔 뜬다. 깔끔하게 삽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감정이 상했을 때 서로서로 그걸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것을 깔끔하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계속 꼬리를 물고 점점 커져버리는 더 나쁜, 더 네가티브한 감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깔끔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그 감정의 어떤 상했는 상태에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있고 상대가 있는데 상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아니 저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과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뻔뻔스럽게. 아니 뻔뻔스럽게 사과를 안 하니까 우리는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죠. 그 나쁜 감정이 점점 커지는 거죠. 아니 적반하장이 유분수지. 잘못했는데 본인이 실수했는데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사과를 안 하는가? 저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그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는 사람이 사과를 하나, 사과를 하지 않느냐, 그거는 그 사람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사과를 하느냐, 사과를 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윽박질러서 사과를 받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사과를 받아낼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푸시를 주고 강압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과를 받아본들, 그게 진심에서 나오는 사과겠습니까? 진심에서 나오지 않는 사과를 받아본들 뭐하겠습니까? 근데 진심으로 본인이 잘못했다,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죠. 그런 사과는 받아주고. 하지만 사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사과를 받아낸다? 그 영혼 없는 말, 사과하는 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남이 우리에게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람 몫입니다. 그 사람 몫이고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기분 좋아지고 나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에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남의 결정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해피지고 언해피해지고 이건 잘못된 거죠. 물론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 정도의 감이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쯤에서 속내를 드러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남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텐데 감정 싸움에서 깔끔하게 사는 것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 무언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사과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들이 안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단서가 붙죠. 뭐 때문에 내가 이랬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 인정한다. 하지만 저 상대방이 뭐 했기 때문에, 저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고 잘못을 했는 거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때렸다. 이렇게 칩시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때렸다. 그러면 때린 행동이 정당화됩니까? 아니죠. 잘못한 거죠. 실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 감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화나게끔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 나에게 상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잘못과 실수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서 화를 낸 거는 나 본인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화를 낸 거죠. 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자극이 될 수는 있지만 자극이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남이 했다 손 치더라도 화를 낸 거, 실수를 하고 잘못한 거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핑계죠. 왜냐? 똑같은 그런 사람의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화를 낸 거는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화를 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 싸움에서 깔끔하게 사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나의 행동, 우리의 행동이 실수를 했거나 좀 감정에 의해서 격한 말을 했거나 혹은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하는 게 인색한 현대인들이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하지만 본인의 어떤 그런 행동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사과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사회생활에도 좋고 모든 생활에도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고요. 오해를 해서 잘못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이 되게 자극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참지 못하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데 무시하지 못하고 내가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막 행동을 해서 내가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실수고 잘못이라고 내가 판단이 된다면 그 원인이 어떻든 간에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아주 깔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남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는데 이거는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고 우리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미안해. 그래, 내 잘못인 것 같아. 넘어가자.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미안하니까 이번 일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한 게 없고 본인이 실수한 것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화나게 했을 때 툭 때렸다든가 혹은 누가 화나게 해서 너무나도 심한 폭언을 했다든가 큰 소리를 아주 세게 쳤다든가 상처되는 말을 비수를 꼽는 말을 우리가 실수를 했다든가 뭐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랬다 손 치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감정 싸움에서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사과를 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동영상을 하나 올린 것이 있죠. 다툼 후에 쓸데없이 사과하지 마시라고. 왜냐? 그 사과하는 거는요. 그 싸움을 걸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드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과하는 건 이거 아주 나쁜 버릇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부탁을 할 때,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소금 좀 건네주면 고맙겠어요. 소금 좀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미안한데요. 소금 좀 건네주실래요? 죄송한데요. 소금 좀 건네주실래요? 우리는 의외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한다는 거죠.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정말 사과하지 말아야 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에도 쉽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 싸움에서 깔끔하게 삽시다. 이 깔끔하게 사는 것은 첫 번째, 남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사과를 하느냐 사과를 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마음 바꿀 수도 없고 강요적으로 사과의 말을 들었다 손 치더라도 그런 영혼 없는 말을 들어봤자 전혀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바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쓸데없이 사과하지 않는 것, 쓸데없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아주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아주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런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본인이 잘못했는데 사과를 안 하고 버티니까 이쪽에서 알아서 사과를 하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인 양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쓸데없이 사과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사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깔끔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사과하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으면 사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이유야 어떻든 우리 행동이 잘못됐고 실수라고 생각되면 사과하고 우리의 행동이 도덕적으로나 실수가 아니고 잘못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사과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감정 싸움에서 깔끔하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일요일이군요. 오늘 또 일요일 이제 9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4사분기만 남아있는 2019년 이제 새로운 4사분기, 새로운 분기에 들어가는 이 시점이네요. 9월달 잘 마무리하시고 10월달 또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준비를 잘 하시는 그런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